박헌진 통합과학연구소의 김동희 강사입니다. 오늘은 스펙트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트럼이란 빛이 파장에 따라 분리되어 나타나는 색띠를 말합니다. 즉, 광원에서 나온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켜서 관찰하는 것이죠. 그러면 스펙트럼에는 종류가 있죠.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연속 스펙트럼의 경우는 태양과 같은 광원에서 이 광원의 대표적인 예는 햇빛도 들어갈 수 있겠고 그 다음 백열등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 빛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 준 겁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햇빛 스펙트럼은 수많은 불연속적인 선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불연속적인 선들이 너무 따닥따닥따닥 붙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아요. 우리 눈에 연속적으로 얘가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선 스펙트럼을 확인해 보게 되면 불연속적인 선으로 나타나는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이 흡수 스펙트럼의 경우 광원이 다음과 같이 있고 그 앞쪽에 저온의 기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당연히 원자가 들어가 있겠죠? 그 원자들이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그러면 이 원자들이 에너지를 흡수한 부분에 검정색의 선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검은 선이 나타나면 우리는 이걸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고, 이 저온의 기체가 방금 전에 에너지를 얻었으니 걔가 고온이 됐겠죠? 그러면 이 고온의 기체에서 나오는 에너지들은 방금 전에 흡수했던 그 색깔 있는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색선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우리가 이 원리를 살펴보게 된다면 이 안쪽에 있었던 껍질에서 그러면 에너지 준위가 어때요?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에너지를 흡수했대요. 그러면 에너지가 높은 곳으로, 에너지 준위가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이때 흡수했던 그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흡수 스펙트럼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고, 반대로 다음과 같이 이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얘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에너지를 방출하죠. 그러면 이런 것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방출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합니다. 조금 더 있어 보이는 단어로 바꿔볼까요? 에너지를 얻었기 때문에 얘는 무슨 상태가 된다? 들뜬 상태가 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안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얘는 바닥 상태가 된다라는 말을 쓴다라는 것까지 기억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이 스펙트럼은 괜히 배우는 거예요? 아니죠. 분명히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종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스펙트럼이 선이 아무데나 나타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선의 위치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선의 위치와 그 다음 선의 개수 등을 통하여 원소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뭘 봐야 되냐면 선의 굵기를 보는 거예요. 그럼 굵기를 확인하게 되면 뭘 할 수 있냐? 밀도비를 확인할 수 있다. 까지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어려운 개념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난이도 개념이에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인데 이거는 당연히 불연속적으로 나타나겠죠. 방금 전에 말했던 원소니까요. 그죠? 그러면 이 수소의 이제 방전관에다가 강한 에너지를 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소가 방전이 되는 거고 이때 발생했던 빛들이 다음과 같이 일부 파장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니까 이 라이먼 계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게 자외선 쪽과 파션 계열, 적외선 쪽은 지금 보니까 이게 선들이 회색깔로 나타났는데 이 발머 계열만 어때요? 우리가 가시광선, 즉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계열이죠. 그래서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 쪽은 파장으로 봤을 때는 한 700나노미터쯤 되는 거고요. 이 보라색 쪽으로 가면 이제 한 400쯤 가까이에 위치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파장의 영역이구나를
처음으로 먼저 하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 발머 계열 같은 경우에는 가시광선이 이 발머라는 사람이 확인을 해서 발견을 해서 얘를 발머 계열이라고 하는 거고, 라이먼도 똑같고 파신도 똑같은 거예요. 그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빨간색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전자가 전이를 하면서 나타났고요. 이 보라색 쪽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높은 에너지가 이동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하고 파장하고 놓고 봤을 때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반비례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왜요?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오는 거는 에너지가 좀 작았잖아요. 근데 네 번째나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더 무한대 쪽에서 올수록 에너지가 더 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컸는데 파장은 짧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와 파장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반비례한다 라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문제에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는 연속적이죠. 나는 흡수가 일어났고요. 하는 방출이 일어났네요. 그럼 기억선지, 백열전구에서 볼 수 있는 스펙트럼, 우리는 백열전구나 햇빛 같은 게 연속 스펙트럼이다 라고 하였고, 나에서는 방출이 아닌 흡수가 일어났어요. 따라서 니은선지 틀린 말. 다는 고온의 기체가 방출하는 빛이 됐으니까 디귿선지. 나와 나는 가치가 원소가 서로 같냐? 위치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을선지는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가하고 나는 서로 다른 종류의 스펙트럼이다. 가는 흡수가 일어나 있는 상태고요. 나는 방출이 일어나 있는 상태네요. 방출선이 나타난 건 나가 되는 거고요. 저온의 성은 온도가 낮았던 거네요.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되니까 가처럼 나타나야 되고,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나와 같이 된다라는 겁니다. 가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천체에는 나의 원소가 포함되냐? 위치가 똑같으면 되는데 없네요. 그러니까 4번이 틀렸겠죠. 5번, 구성원소의 질량비가 달라지게 되면 스펙트럼에서 선의 위치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밀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굵기가 달라진다라고 가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5번은 틀린 말이 되기 때문에 얘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스펙트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상으로 우리가 맞춰보도록 할 거고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꼭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꼭 다시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